네, 2023년 5월 2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연휴를 보내고 나서 이제 5월달 첫 거래일을 보냈는데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중에서 일단 1번에다가 적어둔 이슈, 이제 무차익 공매도 외국계 증권사 적발됐죠. 그래서 그 중에 두 곳에게 60억에 대한 과징금, 60억 정도 과징금을 부여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이거 보고 외국계 증권사들이 주말 사이에 외국계 증권사들 중에서 적발되지 않은 쪽에서 오늘 현물 매수를 조금 서둘러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오늘 아침에 좀 빠르게 보여줬던 것 같고요. 뭐 호텔 신라가 조금 의심이 되긴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도 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외국계 기관들이 우리나라 증권사에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그 현물 주식을 사실 했거나 보유했거나 빌린다라는 증서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나 다른 계좌에다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매도 주문 내겠다 뭐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허술한 점이 사실 굉장히 보완해야 될 점,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걸리지 않은 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별하게 두 곳이 이제 걸린 거고, 걸리지 않은 쪽에서 일단 보유 한 척을 했기 때문에 빨리 보유로 채워 넣는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물건을 훔치고 누군가 걸려서 그걸 보고 내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원위치로 갖다 놓음으로써 과징금 벌에 대한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차후에 다시 걸린다면은. 그래서 그런 일단 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주말에 봤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시초부터 현물을 땡겨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 현물들을. 그러면서 오늘 동시에 선물까지도 지난주에 많이 뺐던 선물까지도 견인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장중에 1조 원을 넘어갔었는데 9,648억 선물 매수로 끝났고, 현물도 토탈 합산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5천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런 날이었네요. 오늘 개인들이 좀 잘 팔아줬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팔아주는 모습이 필요한데, 조금 끌어올려야 판다라는 걸 또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죠. 결국에는 개인들은 지금 내려주면 계속 매수하려고 하고, 조금 끌어올려줘야 매도하려고 한다.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옵션 쪽에서는요, 외국인들이 풋옵션 매도를 좀 많이 줄였네요. 결국 4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여전히 금요일에 이어서 이 선물 지수로 볼게요. 금요일에 이어서 어떤 상태냐면요, 금요일에도 설명드렸죠. 금요일 영상에서도 그 자리를 방어를 하는 자금들, 풋옵션 매도가 등가 부근에서 일어났다 말씀드렸죠. 여기 방어가 일어났다. 그러면서도 하단부 베팅 같이 외가격, 풋옵션 외가격을 매수를 더 늘리면서 급락 혹은 방어 둘 중에 하나로 포지션을 정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두 번째 날 이어서, 금요일에 이어서 풋옵션 외가격을 여전히 320 밑으로 늘리되, 오늘 자리 지키는 공간인 325 이상의 풋옵션에다가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추가적으로 보충하면서 방어 혹은 급락 둘 중에 하나로 뚜렷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만기가 다음 주 목요일이고, 이제 오늘 지나면 수요일, 목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화수목 이제 6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6거래일 동안 주의해야겠죠. 방어는 했지만 급락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요 2, 3일이면 충분합니다. 아직까지도 아예 더 벌어지거나
더 벌어져서 남은 거래일 동안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면 외국인들도 그거 버려버릴 겁니다. 너무 풋옵션 가격이 죽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요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2, 3일 만에 여기 도달해서 풋옵션 크게 살려버릴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그 상태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FOMC 일정이 있잖아요. FOMC가 5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3일, 4일, 그러니까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긴 날에 FOMC 결과, 금리 결정 결과를 보고 또 앞으로 금리 기조를 확인을 어느 정도 하면서 위클리 만기를 보기 때문에 그때 다음 주 월물까지도 요동을 같이 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선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양봉이네, 좋네, 매수인가 이렇게 바로 따라 보기보다는 그 구간 결과가 나오고 완전히 만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 박스 안에서 언제든지 추락할 여지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예 도망가거나 이 구간에서는 단기 접근 혹은 관망 하면서 매도 가능한 구간까지 주는 게 있으면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만기 이후로 매매 타점을 미루는 게 더 좋겠죠. 선물도 지금 1조 원 샀는데,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끌어올리는 걸 베팅하는 게 아니라 만기까지 여유가 있고 또 롤오버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롤오버를 해가지고 6월에서 9월로 또 넘어가면 시간이 길어요. 호흡이 길단 말이에요, 선물은. 그래서 기간별 전략을 좀 잘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오늘 2차전지 중심으로 끌어올린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부담이었다고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거를 좀 덜어주는 과정이 오늘 첫 신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처음은 아니다, 그죠?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좀 신호가 나온 건데,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2차전지 상승, 분보다 더 큰 상승을 만들었다라는 거. 오전에 2차전지를 에코프로 실적 발표 이전에 에코프로 BM 중심으로 좀 끌어올린 2차전지, 그에 따라 코스닥이 같이 올라갔었고, 중간에 떨어지면서 비어버리는 그 시총을 오늘 바이오가 좀 메꿔줬어요. 오늘 바이오가 그걸 잘 메워줬다고 봅니다. 코스닥 제약은 오늘 하루 종일 우상향을 보였습니다. 초반에 급락하는 거 물량 받아가지고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 바이오니아를 좀 중심으로, 제가 좋아하던 바이오니아, 결국에는 탈모 테마의 중심에 서서 급등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네요. 우리는 일단 한 지난 2월달에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바이오니아가 시장 바이오의 중심에 섰네요.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될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노려가려고 하고 있죠. 어쨌든 바이오 쪽에서 잘 메워줘서 다행이다. 이제는 반도체도 좀 메워줘야 되고 바이오가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갔으면 한다, 이런 흐름 보고 있습니다. 찍을 자리 잘 찍었죠. 말씀드렸듯 요 자리 3일 전에 바이오 제약 지수에 코스닥 제약에서요. 그 다음에 뭐 파생 포지션 확인했고요. FOMC 일정 체크했고 8개 작전주들 오늘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이제 떨어졌습니다. 선광, 대성홀딩스, 서울가스는 뭐 12% 이렇게 떨어졌고, 나머지는 뭐 한 5에서 7% 안짝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주말 동안에 굉장히 말이 많았죠. 이것도 뭐 배우가 점점 드러나는 것도 있고, 뭐 꼬리 자르기를 시도를 하고 있지만 작전 세력에 대해서 사실 1조 원 규모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뒤에 숨어 있는 세력들이 많다고 보고요. 뭐 수사 당국이 뭐 조사를 해 나가겠지만, 어쨌든 개인들은 뭐 이런 낙폭 과대주를 이용을 하면서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 단타 매매를 좀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개인들의 신용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고, 그게 이제 한국증권금융에 담보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대주주들이 한국증권금융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조금 더 추가 하락을 하면 담보 잡혔던 물량 내놓을 가능성도 생기겠죠. 그래서 2차 매물 조심해야 되고요. 오늘 최저가로 마감을 한 종목들이 불안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담보 비율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반대 매매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버나잇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또 대주주 매도가 있는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은 아예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게 외부에서 작전이 걸린 거는요,
내부에 문제가 없으면 뭐 거래 정지 이슈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외적으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대주주가 관여가 돼 있고 대주주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한 거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매도가 있는 종목들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두 종목 올려드렸죠. 일단은 뭐 다우데이터랑 서울가스 올려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그 중에서도 관심을 더 갖지 말아야 될 종목이라고 봅니다. 단타를 하더라도요. 단타는 할 수 있겠죠. 뭐 올라가는 날 오늘은 내려갔지만 뭐 중간에 낙폭과대 매물 물량 들어오면서 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걸 뭐 단기로 하더라도 당일에 끝내는 게 좋고 오버나잇 안 하지 말고 그걸 하더라도 대주주 매도인 거 피하자. 이렇게 오늘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다섯 가지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가 벌써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금요일에 휴정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도 내일이면 전날이에요. 그래서 위클리 옵션 파생반에서도 지금 포지션 잡고 있는 거 합산 한 50% 가까이 수익 중입니다. 합산으로 지금 포지션 갖고 있는 거 그거 100% 정도 넘어가는 거 도전해보고 있고 또 목요일에는 또 양매수 타점 혹은 뭐 네이키드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양매수 타점 좀 잡아서 또 수익 100% 이상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는 또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식반에 계신 분들은 뭐 지금은 뭐 관망 대기 관망 중이에요. 뭐 보유 포지션 유지한 채 버려야 될 것들만 좀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다지고 나서 급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더 많이 보이네요. 일단 다른 매매 관여하지 않고 좀만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네, 카톡방 운영하고 있는 곳에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 010-8719-2757로 문자 혹은 카톡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에 주소에 있는 카톡방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